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결국 변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변수의 자료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변수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우리는, 뭐, 변수가 많다, 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변수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근데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변할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임의의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수를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고 I라고 할 수도 있고 J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는 한글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변수명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다 영문명을 사용을 할 거고, 그런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도 고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변수를 만든다고 하면 그 변수에다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료형. 그래서 이 자료형을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료,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 그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자료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그냥 데이터 타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 용어를 사용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변수도 마찬가지. 그냥 변수도 우리말로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영문으로 variable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variable. 그죠? 자, 그러면 그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n, off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 그게 뭐예요? 불이죠. 불. 그런 걸 불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 타입. 그러니까 불은 1비트짜리죠. 1비트. 1비트라고 하는 것은 0 아니면 1. 그죠? 여러분들 PLC 수업을 할 때 그냥 뭐가 ON이 됐다, 뭐가 OFF가 됐다, 그냥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뭐 M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 타입이죠. 그죠? X나 Y. 어떤 센서가 입력이 ON이 됐다, OFF가 됐다. 스위치가 ON이 됐다, OFF 됐다. 솔밸브가 ON이 됐다, OFF 됐다. 이런 것들은 다 불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0과 1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식. 그래서 우리가 1이면 true고 0이면 fals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불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비트들이 8개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바이트. 그래서 바이트는 여기서의 바이트는 양수로 0에서 255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 0에서 255까지예요? 바이트가? 자, 2의 8승이면 얼마죠? 256이죠. 그죠? 2의 8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0, 1010 뭐 이런 식으로 1과 0으로 이루어진 8개의 비트가 있으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최대 가지수. 그죠? 그게 결국 2의 8승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56인데 경우의 수가 256이고 이걸 우리가 숫자로 0부터 표현해서 담으려고 하니까 0부터 255까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바이트 타입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 변수에 담을 수 있는 수는 0부터 255까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값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S바이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S는
이제 음수까지도 표현을 하도록 사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부호를 보통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사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인드 형태의 바이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부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0에서 255가 마이너스 쪽으로 쭉 이렇게 쉬프트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 쪽의 절반, 양수 쪽의 절반의 값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8까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C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C샵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런 바이트 단위보다는 일반적으로는 int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써요. 그래서 int라고 하는 것은 integer, 그러니까 정수를 나타내죠. 정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의 영역, 또 양의 영역, 정수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이제 int라고 하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가 아닌 실수,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실수를 나타낼 때는 플로트라든가 더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플로트라든가 더블. 근데 이제 플로트와 더블의 차이는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소수점 자리의 수가, 플로트는 소수점 7자리까지, 그 다음에 더블은 16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char, 요거는 이제 캐릭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나타낼 때 char을 사용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하나의 문자보다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문자열 또는 문장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겠죠. 스트링.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는 뭐 어떤 자료형도 표현 가능한 그런 형식의 자료형으로서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뭐 불 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int, 그리고 뭐 더블, 스트링, 요 정도의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할 때 그 형식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를 우리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자료형을 먼저 쓰고,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자료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는 int라고 하는 자료형을 쓰고 변수명으로 luck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lucky라고 하는 그냥 요 단어에 내가 이걸 내가 사용하는 변수로 사용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int 형태, 정수를 담을 수 있는 int 형태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요게 이제 변수 선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정의 없이, 선언한 거 없이 가지고 와서 쓰면 이 프로그램 언어가 얘는 뭐지 하고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얘를 변수로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해준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변수가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그 안에 점유를 하고 또 사용을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기본 자료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폼 디자인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버튼 3개가 있고 레이블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3개를 추가를 한번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버튼을 여러 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선 버튼 하나를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을 카피하는 게 설정하는 속도가 이제 빠르겠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버튼을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 정수형 출력이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이거를 정수형 출력.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그 위로 쭉 속성해서 올라가 보시면 네임에 버튼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네임이 이제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컨트롤 요소들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이름을, 각각 컨트롤의 이름들을 조금 규칙성 있게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버튼 1, 2, 3, 4 이렇게 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 편집창에서는 뭐가 버튼 1이었더라, 뭐가 버튼 2였더라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 버튼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건데, 우선은 버튼이라고 하는 그 컨트롤의 어떤 그 형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버튼 btn으로 이렇게 앞글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btn, 그냥 소문자로 btn이라고 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냥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형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in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대문자로, i는 대문자로 int.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변수명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되는 경우에는 앞 단어는 그냥 소문자로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오는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해서 붙여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변수명을 사용할 때는 스페이스, 공백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혹 뭐 언더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언더바를 사용하지 말고 두 개의 단어로 합성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은 앞에는 소문자로 쓰시고 뒤에 오는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써주는 거죠. 블랙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 캣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앞에 블랙은 그냥 소문자로 블랙 쓰시고 뒤에 있는 캣에 C자만 대문자로 붙여서 쓰는 거예요. 변수명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규칙성 있게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얘는 지금 버튼을 의미하는 btn으로 줄여줬고, 그 다음에 뒤에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그래서 i자를 지금 대문자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할 때 컨트롤을 누르고 쭉 당기시면, 바로 카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컨트롤 누르고 당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요놈의 이름을 btn 우리 얘는 이제 실수형 출력으로 할 거죠. 자, 실수형이니까 얘를 더블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블. 그 다음에 요놈의 텍스트는 실수형 출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열 출력.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자열 출력. 그리고 이놈의 이름은 btn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s를 대문자로 쓰고 스트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버튼들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변수가 담고 있는 값들을 표현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우리 레이블 하나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레이블을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고요. 자, 레이블의 글자가 좀 작으니까 이 레이블의 속성에서 폰트 속성 가서 폰트만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은 여기다가 텍스트는 레이블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말로 그냥 한글로 결과라고 하죠. 결과. 그 다음에 요놈의 이름, 네임은 레이블 1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LB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레이블은 LBL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LBL. 그러면 LBL이라는 걸 딱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추가한 레이블의 어떤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LBL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니까 result라고 할게요. LBL result. 자, LBL은 그래서 레이블을 나타낸다. 레이블을 나타내는 컨트롤의 이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 구성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화면 구성을 끝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 뭐 하고 얘를 눌렀을 때 뭐 하고 얘를 눌렀을 때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정수형 출력을 누르면 여기에 정수가 표시가 되고 실수형 출력을 누르면 소수점을 가지는 실수가 표시가 되고 문자열 출력을 누르면 여기에 임의의 문자열이 나타나도록 할 거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각각 버튼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이벤트가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 첫 번째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벤트가 하나가 들어가죠. 다시 실수형 출력을 또 더블 클릭하시면 이 버튼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 추가되고 다시 문자열 출력을 더블 클릭하시면 문자열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어떤 동작을 할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트 버튼, 그러니까 인테저 버튼, 정수형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정수를 표시를 할 겁니다. 정수. 자, 100이라고 하는 정수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100이라고 하는 정수 값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인테저 타입의 변수를 하나 등록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타입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바로 초기 값을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100이라고 하는 초기 값을 바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 iValue라고 하는 걸 하나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언된 변수에다가 지금 100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그냥 지금 대입을 시킨 거예요. 바로 선언하자마자 바로 대입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줄을 내리고 LBL 이렇게 LBL까지 치니까 자, LBL 리절트라고 하는 게 바로 파란색으로 딱 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스페이스를 딱 치고 콤마 찍고 콤마가 아니고 점 찍고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나타낼 거죠. 그죠? 텍스트 바로 떴으니까 스페이스 또 치고 여기다가 이 iValue 값을 한번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세미콜론 딱 찍었더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이 갔습니다. 지금 뭔가 에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 iValue 값을 여기다가 바로 표시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지금 에러가 발생했어요.
어떤 에러입니까, 이게? 자, 여기에 딱 보니까 암시적으로 int 형식을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int 타입을 스트링 타입으로 그렇게 바꿀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i value를 int 타입으로, 인테저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테저 타입을 텍스트는 스트링이거든요. 스트링.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의 그 속성은 문자 열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테저 값을 이렇게 문자 열로 표시를 하려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넣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정수형으로 표현된 값을 스트링으로 먼저 바꾸어 줘야 돼요. 자, 그걸 이제 바꾸어 주는 게 자, 여기 보시면 요 i value 다음에 점을 하나 찍으면 별 표시해 가지고 to string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자동으로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 가로를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요 i value의 값을 문자 열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i value를 문자 열로 바꾸어 준다. 그래서 그 바꾼 값을 이제 문자 열을 텍스트로 표현을 해 주겠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다른 어떤 데이터 타입을 대입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형을 동일한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요거 조금 카피해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손을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 에디터의 환경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직접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더블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더블이라고 하는 형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fvalue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value 그리고 이 fvalu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제 소수점을 가지는 어떤 초기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3.14 2로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가지는 어떤 값을 fvalue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얘는 더블 형식이니까 소수점 16자리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레이블 리절트에다가 텍스트에다가 fvalue 값을 입력을 할 건데 바로 못 들어가니까 요놈을 점 찍고 toString으로 변환을 해서 넣어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딱 끝내는 겁니다. 자동 입력 기능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그 방향 키를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점 찍어보면 그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메소드라든가 또는 속성 프로퍼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수점을 가지는 더블 형식의 fvalue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스트링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의미의 문자열을 한번 나타내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까 스트링이라고 했죠. 스트링. 그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을 가지는 스트링 밸류를 하나를
선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밸류를 선언을 할 때는 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폴리텍. 그 다음에 이 스트링으로 선언된 스트링으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s 밸류 값을 텍스트로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는 형 변환이 필요합니까? 얘는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냥 얘는 말 그대로 이 스트링의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 레이블에다가 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lbl 텍스트에다가 바로 s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그대로 레이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F5번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자, 정수형 출력 100이라는 정수, 실수형 출력, 실수 출력, 문자열 출력 그대로 출력이 잘 되고 있죠. 자, 레이블을 통해서 나타내는 텍스트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텍스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 변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얘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의 어떤 값들을 텍스트로 바꿔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